나폴리가 마라도나 이후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현재 리그 순위를 보면 정말 눈앞에 와 있거든요. 현재 나폴리가 2위 라치오와 승점 19점 차이로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세리에가 38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니까 11경기 남았거든요. 여기서 승점 계산을 해보면 라치오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승점은 11경기 모두 승리했을 때 승점이 33점이니까 라치오는 이번 시즌 남은 경기 전승을 했을 때 85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85점이 되려면 5경기만 승리해도 나폴리의 승점은 15점을 더해서 86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경우에는 라치오가 남은 11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5경기만 승리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5경기지 이번 시즌 나폴리의 성적을 보면요. 27경기에서 23승 2무 2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득실차를 보면 64득점 16실점이에요. 엄청난 득실차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27경기에서 23승 2무 2패를 했는데 11경기에서 나폴리가 5승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심지어 라치오가 11경기를 모두 이기지 못하고 무승부를 하거나 패배를 하게 되면 나폴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5경기에서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이제 언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일정을 살펴보면 나폴리가 당장 이번 주에 세리에A 28라운드 AC 밀란과 홈에서 맞붙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레체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그 다음이 헬라스 베로나와의 리그 경기가 있고요. 또다시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가 끝나면 유벤투스전과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생각한다면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AC 밀란, 레체, 헬라스 베로나, 유벤투스, 살레르니타나 요 5경기를 승리하면 나폴리는 자력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날짜가 현지 시간으로 4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한국에서는 저녁 10시 경기거든요. 그래서 최단 시간으로 나폴리가 우승을 하게 되면 4월달 안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이 리그 5경기를 모두 승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정입니다. 당장 AC 밀란과의 경기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챔피언스 리그도 있기 때문에 레체전이나 헬라스 베로나전을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을 치르자마자 그 다음 경기가 유벤투스 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벤투스전도 당연히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앞에서 승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라치오가 패배하면 요 안에서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폴리의 이 일정상 약간 어려운 일정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나폴리가 처해 있고, 아마도 3월 5일 우디네세, 그리고 3월 7일 피오렌티나, 3월 14일 몬짜, 요 3경기 안에 나폴리의 우승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레르니타나와의 리그 32라운드에서 나폴리가 우승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일정을 보면 5월 3일 우디네세전, 5월 7일 피오렌티나전, 5월 14일 몬짜전, 요 3경기 안에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더 뒤로 가면 인터밀란, 볼로냐, 삼프도리아, 아예 리그 막판에 우승을 확정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하지만 웬만해선 요 몬짜, 피오렌티나, 우디네세 요 3경기 안에 나폴리가 우승을 확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당장 일정을 보면 이번 AC 밀란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 우승을 위해서 5경기 남았는데 AC 밀란전을 승리하면 더욱 기세가 올라갈 수가 있고, 플러스 다음 주부터 AC 밀란과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을 연속으로 맞붙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으로 맞붙는 과정에서 AC 밀란과의 3연전을 시작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나폴리가 AC 밀란의 기세를 확실하게 잡아놔야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수월하게 풀어갈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경기에서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AC 밀란이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 칼룰루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를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칼룰루 대신에 아마 시몬 키에르가 대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키에르가 나온다면 키에르가 중앙, 토모리가 오른쪽, 티아오가 왼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3백이 형성이 되면 여기서 약간의 약점이 어떤 거냐면 키에르가 오시멘을 마크하는데 스피드나 몸싸움적인 측면에서 과연 오시멘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키에르가 굉장히 좋은 수비수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AC밀란은 토모리, 칼룰루, 티아우 이 젊고 빠르고 신체적인 능력이 좋은 이 3백을 통해서 수비 라인이 안정화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칼룰루가 빠지면 아무래도 키에르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스피드나 신체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칼룰루보다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폴리의 최전방 공격수는 오시멘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나폴리가 수비 라인에서 앞쪽으로 그냥 붙여주는 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이유는 오시멘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지고 몸싸움을 이겨낸 이후에 완벽하게 볼을 가지고 돌아서는 능력이 이번 시즌 유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에 한 명이죠. 특히나 나폴리가 상대방이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오시멘 쪽으로 뿌려놓고 오시멘이 어떻게든 마무리하는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시멘을 상대하는 나폴리를 상대하는 상대팀의 중앙 수비수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오시멘하고 계속 경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AC밀란은 키에르가 나왔을 때 오시멘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건 키에르가 당장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토트넘의 해리케인과 만났을 때 해리케인을 힘에서 밀리지 않고 잘 막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키에르의 노련한 수비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방으로 붙여주면서 키에르와 오시멘의 경합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키에르가 몸싸움은 강할지 몰라도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하던 것처럼 나폴리는 오시멘의 공간 침투와 탄력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이 AC밀란전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AC밀란은 앞쪽에 있는 지루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AC밀란도 나폴리가 오시멘을 활용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루라는 전 세계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앞쪽으로 지루에게 볼을 붙여놓고 지루가 라흐만이나 김민재 둘 중 어느 선수든 싸워주면서 볼을 받아줄 때 떨어뜨려주는 순간 뒤에 있었던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루가 패스해주는 볼을 받아낸다. 이 세컨볼 싸움을 정말 잘하는 팀이고 이러한 공격 패턴으로 지난 시즌 세리에A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루가 어떤 위치를 가져가냐면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서 싸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를 생각한다면 김민재 쪽에서 지루가 움직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지루가 약간 오른쪽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면 이때 자연스럽게 지루 쪽으로 선수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테오 란데스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레앙이라는 아주 빠르고 기술이 좋은 측면 공격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루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서 김민재랑 싸워주고 이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주는 동시에 레앙이나 테오가 반대편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만약에 김민재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다면 라흐마니가 지루랑 싸워주고 이때 레앙이나 테오가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폴리는 김민재가 왼쪽, 라흐마니가 오른쪽에 배치되는 형태다 보니까 과연 디로렌초와 라흐마니가 레앙과 테오의 스피드를 완벽하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라는 걱정거리가 아마도 나폴리에겐 있을 거고,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테오 헤란데스가 올라왔을 때 라흐마니와 디로렌초 쪽에서 자주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루가 김민재랑 싸워주면서 김민재가 뒷공간 커버를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AC밀란이 공격할 때는 아마도 지루와 김민재의 경합, 혹은 이제 지루 대신 질라탄이 나왔을 때 질라탄과 김민재의 경합 상황에서 누가 몸싸움을 이겨내고 세컨볼 싸움을 자신의 팀에게 더 잘 만들어줄 것이냐, 그리고 세컨볼이 나왔을 때
AC 밀란이 왼쪽 측면에서 테오 헤르난데스와 레앙이 뛰어나가는 공간을 과연 라흐마니와 디로렌초가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우승까지 남은 5경기 중에서 한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기는 제가 직접 직관을 하러 갈 예정이고, 그리고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직관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서 경기 현장에 대한 라이브도 보여드릴 거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후토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경기장을 갔을 때 경기장에서 라이브를 하거나 뭐 영상을 올릴 때 많은 또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